안녕하세요, 닥터 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코입니다. 커버드 콜 ETF 저희가 많이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 중에 또 괜찮은 ETF를 하나 소개시켜 주시겠다고요? 네, 지난번에 QRLD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QRLD 못지않은 JEPI라는 JP모건에서 운영하는 ETF를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네, JEP라고도 하죠. 네, JP모건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고배당 ETF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네. 오늘 자세히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EP 간략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JEPI는 일단 JP모건에서 운영하는 아주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을 모아놓은 훌륭한 ETF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QRLD는 상대적으로 주식만 운영을 했다면 네. JP 같은 경우는 채권을 좀 섞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채권, 주식, 일반 주식, 그리고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인 이 콜옵션을 활용해서 이 커버드 콜 전략을 활용을 해가지고 배당을 최대한 많이 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은 최소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게 JP모건의 전략이라고 제가 봤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이렇게 ETF는 보유 자산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JEP의 보유 자산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먼저 보유자산 탑 10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어떤 섹터가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쭉 찾아보니까 프로그레시브,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리고 허쉬, 엑슨모빌, 에비브, 브리스톨 마이어스, 뭐 대표적인 금융보험주, 그리고 식료품, 중공업, 헬스케어, 제약회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상위 종목군으로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보유가 관련된 주요 섹터들 같은 경우는 뭐 채권을 말할 것도 없고, 일단 1위 종목은 헬스케어였습니다. 헬스케어가 약 12% 이상, 그리고 중공업, 필수 소비재, 금융, 정보통신, 기타 등등 요 부분이 한 30-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 외적으로 기타 관련된 주식들과 부동산 관련된 주, 그리고 채권과 콜옵션을 운영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 들어봐도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우량 ETF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럼 배당 수익률은 직접적으로 좀 어떻게 되나요, 지금? 네, 최근 1년간 배당 수익률을 작년 21년 11월부터 올해 22년 10월 4일까지 배당했는 자료를 제가 뽑아왔습니다. 현재 주가가 어제부로 51.25달러였거든요. 10월 배당금이 0.48불, 거의 한 5불 가까이, 0.5불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월 배당 수익률 계산해보니까 한 0.9%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1년간 배당 받은 총 금액을 다 더해보니까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한 5.8불 정도, 5.7불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1년 배당 수익률을 따지고 계산해보면 11.27% 가량의 배당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략 한 1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가 빠지면서 굉장히 높은 배당 수익률이 이렇게 리턴이 되네요. 네네네. 그래도 저희가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린 QRLD보다는 배당 수익률만 보면 좀 낮은 것 같은데 네. 다른 ETF들하고 좀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네, 그래서 다른 ETF들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비교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5년 동안 비교를 한번 해보고, 제가 세 가지 ETF를 가져왔거든요. 네. 세 가지 ETF를 비교를 해봤을 때 여기 시청자분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표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요. 최근 1년간 비교해본 자료를 보면 1년을 보시게 되면 일단 JP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2년 조금 넘었거든요. 1년 동안 그래도 JP가 하락 구간에서 방어율이 제일 좋아요. 마이너스 14%입니다. 제일 좋은 거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나스닥 100에 투자를 하고 있는 ETF죠. QQQ. 예, QQQ, 인베스코 QQQ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5%. 네. 지수가 25%. 그리고 우리가 QRLD, 제가 저번에 소개시켰던 QRLD 같은 경우는 29.25%, 마이너스 29.25%. 그래서 상당히 좀 하락할 때 아무래도 JP가 채권과 혼합하여 투자를 하기 때문에 손실 방어가 상대적으로 괜찮다. 남들이 29%, 25% 손해볼 때 15%, 상대적으로 한 10% 정도 손해를 덜 본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5년간 자료를 좀 보시면 JP는 플러스 2%를 기록을 했고요. 상장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인베스코 QQQ 같은 경우는 이건 상당히 높습니다. 79.59%. 네. 코로나 기간에 이렇게 네. 수직 상승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QRLD 같은 경우는 좀 충격적인데요. 마이너스 35%입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게
상위 나스닥 100개를 추정하는 ETF 인베스코 QQQ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배당은 적지만 그런 콜옵션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수가 올라가면 그대로 수익을 다 먹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을 좀 기록을 했고요. 제피 같은 경우는 채권을 아무래도 혼합을 하다 보니까 시장의 수익률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 낮은 2%대 뭐 높으면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낮으면 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신 그 배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쵸. 네. QRD 같은 경우는 배당이 지금 10% 가까이 된다라고 이제 저번에 영상에서 네네. 설명을 드렸는데, 근데 지금 최근 5년간 기록이 마이너스 35%입니다. 요것도 지금 노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에 좀 많이 급락을 했어요. 주식과 콜옵션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떨어질 때는 뭐 방어력이 있다라고 보여지지만은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수익률 측면에서는 인베스코 QQQ를 현재 과거 데이터로 봤을 때 따라갈 수 없다. 결국에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QQQ의 수익률은 극대화되고, 그리고 다만 이제 배당 수익률은 좀 안 좋아요. 네. 그리고 안정적으로 뭔가 제피라든지 QRLD 뭔가 매년 매월 배당을 받고 싶다. 그러면 제피와 QRLD를 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지금 급락을 했던 장이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다만 이제 배당 컷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는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살펴보고 매월 이제 따박따박 돈을 받느냐 아니면 수익률적인 측면을 노릴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금적인 부분은 해외 ETF이기 때문에 뭐 양도소득세 22%, 배당소득세 15% 발생하는 거는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대표적인 미국 고배당 ETF 중 하나인 제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QILD도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렸고, 또 우리가 흔히 많이 투자하시는 나스닥 지수 ETF인 QQQ와 배당 수익률이라는 측면, 뭐 세금이라는 측면, 그리고 짧게는 2년, 5년 이 기간 수익률에 대한 측면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성향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만약에 내가 저점에 투자를 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겠다고 하면 나한테 맞는 것들, 아니라면 나는 목돈을 넣어서, 사실 우리가 오늘 배당 수익률 10%를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 1억 넣어놓으면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생기는 네. 거고, 그죠? 세금을 감안다 하더라도 뭐 한 한 850만 원 정도 생기는 뭐 거죠. 사실은 작지 않는 돈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 매월 한 6, 70 정도를 이자처럼 받는다라고 하면 꽤 좋은 투자의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작가님 모시고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